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고 또 가장 개체수가 많은 종이기도 합니다. 개미가요, 위가 두 개라고 하는데 하나는 자신의 위고 또 하나는 사회적 위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먹이를 몸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배고픈 동료가 나타나면은 나눠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도 이기적인 면, 이타적인 면을 동시에 지닌 존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책을 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재미로, 흥미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은 제의 지력을 상당히 높여준 책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건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알고 또 우리가 미래를 또 어떻게 준비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책은 모든 생명체의 기원부터 어떻게 진화되어 온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탄생이 됐고, 근데 뭐 과학적 지식을 다 우리가 습득하려고 하면은 또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우주로부터 오면서 지구가 탄생한 때 그 초창기의 어떤 그 물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진화해 온 다윈은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을 개체로 봤거든요. 여기는 개체로 본 게 아니고 유전자로 보죠. 조그만 하나의 단위. 그래서 유전자는 이직이 나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 유전자를 담는 그릇, 기계다. 그런 참 과격한 말을 썼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직 유전자에서 인간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화되어 왔고, 그다음에 인간의 본성, 인간은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으면 상당히 우리가 통찰력뿐만이 아니고 지력도 크게 성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추천했습니다.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의 개념을 유전자 단위로 바라보며 진화를 설명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생존 기계며 이기적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인간이 왜 우리가 경제적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배신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왜 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지, 이타적. 근데 우리가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이타적, 동물의 이타적 행위를 설명을 못 했어요. 이 책은 명확하게 이타적 행위를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개체군이 있는데, 그룹이 있는데 포식자가 왔을 경우에, 상위 포식자가 왔을 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희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개체는 빨리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거라든지, 우리 인간이 개체를, 유전자는 무조건 자기 복제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자기 복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많이 놓으면 오히려 그 개체의 보존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지금 절벽에 지금 가고 있지 않나요? 서울의 수도권에는 더 자녀를 안 놓는, 그것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인구가 많아지면은 내가 또 낳았을 경우에 이거는 내 자손은 잘 살 수 있을까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놓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미 우리나라에서 결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남녀가 성을 선택하는 것도 여성은 아주 강한 남자를 선택하고 싶고, 또 남자는 내 자식을 낳아서 여성이
좀 똑똑한 애를 낳아주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건강한 여성이죠. 또 잘 길러주는 그런 여성을 선택하는 원리라든지, 그 다음 우리가 왜 재수의 게임이 있지 않나요? 죄를 지은 사람 두 감옥에 이어놓고,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은 형량이 작아지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하죠. 서로가 배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 본능의 원리를 진화의 법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문화적 유사체인 밈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는 밈도 선택과 복제의 대상이 되며 인간의 행동과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동물하고 인간은 좀 다릅니다. 동물은 니타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의 지시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같은 개체가 있는데 상위 포식자가 왔을 때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개체들이 살아남잖아요. 그런 개체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다 같이 상위 포식자가 왔을 때 같이 아무 대응도 없이 다 먹혀온 개체들은 사라졌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러면 안중근 의사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에 나가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교육에 의해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직 유전자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동물은 그게 아니고 유전자의 지시에 따르는데, 물론 동물들도 밈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상당히 진화한 거죠. 근데 인간만이 도저히 동물이 따라올 수 없는 밈이 있는데, 그 밈은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자기 복제자, 유전자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은,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밈이 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 생명체의 먹이사슬이 꼭대기에 올라왔겠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아무도 안 갈라 하고.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영원한 1등, 영원한 국가도 없고 영원한 생명체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타심이 있는 어떤 종 개체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하고 막 극한 대립 속에서 우리가 이타심,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 국가가 돼야만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 그렇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 메시지가 저는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신경생물학자 요하임 바오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협력, 소통, 창의력 등 생물학적인 원칙에 가장 적합한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타심 그리고 선량함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유전자의 이기성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세상만이 좋은 유전자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행복한 책 읽기 황범입니다.